엉망이 사주. 셉니다. 네.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고인이 되신 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조심스럽고 그런데 얘기를 저희 카페 게시판에 한번 풀어달라 네, 맞아요. 라고 올라와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최고의 배우셨던 최진실 그리고 조성민 씨의 궁합과 사주를 한번 봐보려고 해요. 진짜 모든 분들이 알 만큼 그런 좀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다 가신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최진실 씨는 1968년 12월 24일생이시고요. 조성민 씨는 1973년 4월 5일생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200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05년에 이혼을 하셨고요. 최진실 씨가 지금 몇 살 많으신 거죠? 5살 많으신 거죠? 응? 5살 연상이셨네요. 사망은 2008년에 최진실 씨가 하셨고 조성민 씨는 2013년 1월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친의 이별 통보가 마지막 충격이었다고 해요. 조성민 씨한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친 집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 집에서 자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진실 씨와 조성민 씨의 그 결혼식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네. 최고의 그런 스타들의 결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엄청난 하객들과의 결혼식이었던 걸로 유명을 했는데 2000년에 결혼을 했으나 2002년부터 불화설이 나고 그 당시에 최진실 씨가 이렇게 조성민 씨한테 폭행을 당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사진도 많이 찍히고 그리고 조성민 씨가 그 당시에 다른 여자분을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분과 조성민 씨가 결혼을 했어요. 신모 씨랑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으나 또 약간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사망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는 그 여자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었어요. 여자가 은근히 많네. 여자가 정말 이분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사주는 어떨지. 그 최근에 이 분이 왜 실검에 오르셨냐면 최진실 씨의 모친 어머니가 처음에 결혼시키기 전에 이둘 궁합을 봤는데 둘이 결혼시키면 네. 다 피 본다고 네. 그런 걸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회자가 됐는데 어떤지 한번 궁금한데 선생님 어떻죠? 금방 말씀하신 게 그대로 보여요, 사주에. 저 사주를 쉽게 말씀드리면 늘 말씀하시는 오행의 조화인데 최진실 사주가 굉장히 특이한 사주의 케이스예요. 이분이 흑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주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 흙이 주위에 물이 많으면 무토예요, 기토예요? 무토입니다. 남자예요. 우리 은지 나 무토잖아요. 자, 물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 그냥 쉽게 말하면 조그만 섬, 이 정도는 거의 암초에 불과해요. 그만큼 사는 게 척박하다라는 거죠. 또 토한테 이 물이라는 존재는 쉽게 말하면 돈이거든요. 이걸 재성이라고 얘기해요. 여자 사주에는 돈도 시어머니도 아버지도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운이 이분한테는 안 좋습니다. 재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재운이 안 좋죠. 근데 궁금한 게 재성이 안 좋은데 최진실 씨는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사주가 국을 잃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금방도 그러니까 물상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이분이 어떤 섬이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분의 인생에서 삶의 그 바다가 주위의 물들이 굉장히 고요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섬이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분이 막 사망할 당시에 오는 그 섬에 태풍이 온 거죠. 즉 국을 짜고 있다라는 말은 물 자체가 국이 없이 물만 있을 때는 뭐 태풍이 왔다가 파도가 쳤다가 난리가 나는 바다였다면 이분은 반대로 그 바다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 되는 바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지만 이런 국,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이 풀릴 운에는 말 그대로 해일이 나든 난리가 나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의 본 성향을 본다 하더라도 제다신약의 특징인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잘 모으세요. 또 돈에 대한 그릇은 작은데 목표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런데 돈이 만약에 나갔어. 그럼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돈이 나가면 허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사업가의 사주는 제사 신약이 아니거든요. 신강제강. 그렇죠. 신양 제강이라든지 최소한 천간의 재성을 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최진실 씨 사주는 전부 다 돈이 지지에만 깔려 있습니다. 모을 줄만 아는 거죠. 아, 그럼 천간의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지지에만 있으면 그렇죠. 모으는 거에 더 모으는 집중하는 것만. 사람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알뜰하게 모으는 스타일로 제가 볼 땐 보여요. 자, 그런데 반면에 조성민 씨 사주는 정반대의 경우에요. 이분도 제다 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틀려요. 이분은 물로 태어나서 사주에 불이 너무 많아요. 자, 재성이 그러면 많구나. 예, 좀 쉽게 가는 방송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물의 형태가 어떨까요? 주위에 불이 많습니다. 주위에 불이 많어. 물이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뜨겁죠? 말라 있는. 그쵸, 마르져도 있는데 흔히 끓고 있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네. 그러면 감정 변화나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폭력적인 부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때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때리기만 했을까요? 그런데 체질사주도 문제가 있는 게 때리기만 하지 이분은- 않으면 뭘 더하죠? 그렇지, 그러게. 제가 볼 때는 진짜 싸움이 나도 보통 싸움 나지가 않죠. 또 체질사주에서도 아까 제가 재성이 많다 그랬으면 조금 집착적인 성향도 강하세요. 둘 다. 최진실 사주가 아, 남자한테. 왜냐하면 재성은 관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만 이렇게 있고 또 최진실 사주가 굳이 그분 말씀처럼 조성민 씨랑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남자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성향은 굉장히 강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 강한 물들이 나무 하나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 나무가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아까 섬으로 비교하자면 섬에 흙이 조금 있는데 그것 때 그 나무 하나 키운다고 섬이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흙은 다 사라지고 결국 침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연관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성민 씨 사주가 이렇게 끓는 물이기 때문에 감정 변화 기복이 심한 거고, 다르게 말하면 이분의 재성이라는 거는 천간에 다 떠 있습니다. 돈이 새는 팔자죠. 돈 막 쓰는. 그렇죠. 또 남자 사주에서 재성은 아까 말한 돈 이외에도 여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최진실 씨는 돈을 좀 이렇게 잘 모아서 모아야 남자를 잘 그 돈으로 잘 키워주는 여자분이라면 이제 조성민 씨는 여자나 돈을 버는 좀 이렇게 족족, 잘 버는 족족 다 쓰고 쓰고. 약간 심지어- 바람둥이 스타일인. 그렇죠. 그리고 따지면 조성민 사주를 제가 너무 나쁘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두 분이 궁합이 그래요. 조정민 씨가 만약 최진실 씨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 또 이분 사주는 이렇게 재성이 강하면 여자한테 완전히 붙잡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합에서 중요한 점이 오행이 있고 제가 음양이 있고 그 다음에 강약이 있다 말했잖아요. 네. 두 분은 기본적인 오행의 성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기도 잘 낳았던 거고 네. 서로가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음양의 조화는 안 맞죠. 최진 사주가 양성이고 조성민 사주가 음성이에요. 오히려 남녀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바뀌어서 그건 연애할 때는 괜찮은데 결혼하고 살 때는 이렇게 되면 피곤해요. 거기다 최진 씨 사주는 시간 제하고 양팔통입니다. 거기다 조성민 씨 사주는 음팔통이에요. 팔통이라는 뜻은 사주가 전반적으로 구조가 음성과 양성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쪽으로 돼버리면 치우쳤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럼요. 거기다 최진실 씨가 연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분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걸 최진실 씨한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럼 최진실 씨 아까 제가 어떻다 그랬죠. 돈 나가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 싫어하죠. 사람이야. 밑에 분은 어떤 일이든지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게 실제로 안 맞았던 거고요. 그래서 조정민 씨가 사업을 이렇게 몇 번 하셨대요. 그렇죠. 다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싫었을 수도 있지. 최진실 씨 입장에서. 굉장히 싫었죠. 돈 쓰기 내가 싫어요. 모아놓은 돈 밥 흔히 말해서 최진실 씨가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렇죠. 이분 만약에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었어. 그런데 1,000원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그렇죠. 뭐 꼼쟁이다라든지 나 돈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힘들게 번 건데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사업적인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메리트에 대해서는 그냥 최진실 씨를 모을 줄만 안다라고 저는 보이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조정민 씨 정말 안 되죠. 그 돈 놔둬서 뭐하냐?
뭐라도 벌려서 돈을 늘려야 되지 않냐. 재테크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죠. 그게 잘 됐으면 두 분이 괜찮았을 거 아니야. 안 됐으니까 트러블이 생겼을 거라 보여지는 거고, 무엇보다 궁합에서 최악의 조건은 두 분이 둘 다 너무 사주가 신약이다. 제다 신약이란 뜻이에요. 신약끼리의 궁합은 말 그대로 말했지만 사소한 다툼이 풀리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강하고 한 사람이 약하다 했을 때, 일반 연애를 할 때 봐도 강한 사람이 리드하는 게 있고요. 네. 맺고 끊어주는 게 있잖아요. 두 분 사이에는 제가 볼 때 그게 전혀 없었어요. 싸움 나도 남자 탓이 급급했을 거고, 항상 풀리지 않고 그냥 계속. 끝내자는 식으로 비관적으로 싸움이 이어지는 거죠. 거기다 최진실 씨가 사망할 당시의 운이 아까 제가 그 국이 사주는 국이라는 게 쌓여져 있다 그랬었죠. 근데 2008년도가 무자년이고요. 그러면 그게 국이 깨지는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물들이 범람이 되고 섬을 덮어버리는. 가라앉는. 거기다가 보통 자살하는 경우의 사주들이 보면 수기가 굉장히 왕성해요. 자, 한여름 밤하고 한겨울 밤하고 언제 더 한겨울 외로워요. 한겨울 그렇죠. 한겨울 밤이 외로워요. 또 이분이 그 일이 있었던 날도 물날에 시간도 물 시간에 물에 쌓였던 거죠. 또 물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원래 신기라 그러죠.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있었던 거죠. 원래 고인 사주 보는 건 굉장히 실례요. 하지만 이분 사주는 제가 볼 때 진짜 한이 있는 사주예요. 이분을 제가 볼 때 뭐 남자뿐만이 아니고 어렸을 때 아버님, 아까 제가 아버님도 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형제 무진일주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은 토만이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이분이 어머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냐라는 거고, 어머니께서는 불인데 사주에는 불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친구들도 돈독했잖아요. 뭐 이영자 씨 이런 그쵸. 클럽이 있어가지고 최진실 씨가 네.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슬퍼해서 막 맞아. 그런 네. 친구들이 많았죠. 그렇죠. 사주에 그래도 이분이 인성이라는 불만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어머니한테 좀 의지를 하고 또 스스로도 의지를 갖고 있을 건데 불이 없어요. 어머니한테조차도 의지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진짜 친구들한테 의지를 친구한테 의지를 했던 건데 그마저도 그 당시 운에서는 친구에도 배신이 있었다라든지 어떤 다른 구설과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전폭적으로 깨지는 운이었습니다. 조정민 씨는 왜 그 당시에 사망했을까요? 이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은 순간 욱하는 감정입니다. 그냥 끌어넘친 거예요. 열받으니까. 여친이 이별을 통보했대잖아. 그러니까 절대 신강한 사주가 자살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신약한 사주들이 자살해요. 당연히 신약하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역경이 왔을 때 견디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신약이요? 신강이 흔히 말해서 고집도 세겠지만 인내심도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신약은 인내심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상황을 많이 만들죠. 특히 금일주가 굉장히 신약할 때는 나만 죽진 않아. 총기 사건 예전에 있었잖아요. 또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하는 스타일들 보면 금이 원래 살성이거든요. 그 살성이 관이나 어떤 신약 구조가 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그러니까 거. 약간 그런 거 같아. 막 폭력적인 거잖아. 폭력적이고 뭐 총기 사건도 그렇고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건데 그게 이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건 나를 아예 놔버린 거지.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궁합이 잘 맞으려고 했으면 최진실 씨는 원래 학자 계통의 남자를 만났어야 돼요. 또 연하보다는 무조건 연상을 만났어야 됩니다. 근데 또 매력을 못 느꼈나 보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나와 있는 남자가 안 좋아. 근데 궁합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저도 지금 수만 명이 궁합을 봐왔지만 사주 원판에 나와 있는데 궁합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결혼 인연까지 가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 좋은 사람 버리고 다른 안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내 팔자의 남자 그렇다면. 그렇고 원래 조성민 씨 사주는 굉장히 강한 여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났어야지만 두 분이 궁합이 좋았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금방 말했잖아. 내 팔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 사주라는 게 그래요. 흘러간 거, 지나간 얘기를 끼워 맞추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맞아, 이미. 그렇죠. 구조적으로. 근데 만약에 최진실 씨가 저한테 사주를 보러 왔다면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될까요? 굳이. 왜 하고 싶냐. 물론 이 사주가 물이 많으면 외로우실 거예요. 그걸 이제 남자를 만나면 남자한테 올인해버리게 되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그래 돈이면 돈이고 최준 사주 그래 호와 결혼을 할 스타일의 사주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주위의 외압이라든지 혹은 화려한 걸 좋아하는 남자 이 조성민 씨께서 하자기 때문에 모든 거를 올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계속 내게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거고 한시평 이혼까지 결심했었던 거고 아마 이분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음에도 이혼을 한 거잖아요. 네. 얼마나 둘이 안 맞았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사연으로 이번에 유명인 사주를 꾸며봤어요. 처음이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유명인이 있다면 저에게 사연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명인 사주는 이것으로 끝낼게요. 밤새 내린 빗줄기는 소리 없이 마름을 적시고 구름 거친 하늘 위